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주택의 여가가정 이론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주택의 하향여가가정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주택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는 건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입니다. 그럼 이번엔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건 질적 수준이 올라가죠. 무슨 여가예요? 상향여가가 되겠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때 신규 주택을 고소득층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고가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그럼 고소득층은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죠. 그럼 고가주택이 이제 공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빈집이 되겠죠. 그럼 누가 밀고 들어와 살아요? 저소층이 물려받아 쓰겠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진행이 돼갑니다. 그래서 1번 주택의 하향 여가는 하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상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상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질적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상향여가죠. 하향여가라고 얘기해서 X입니다. 2번. 이제 주거분리에 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었어요.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은 저가주택과 붙어 살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몰려 사네요. 정우 외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됐습니다. 저소층은 고소득층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안 붙여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또 몰려 산다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였습니다. 직주분리 아니에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거였죠. 그래서 주거분리는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나타날 수 있고 경계를 나타내는 곳은 그럼 이 경계 지역에서는 가치가 비슷해진다고 그랬죠. 그럼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경계 지역의 고가주택은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할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저가주택은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는 정후 외부 효과, 플러스는 할증 거래였습니다. 그때 경계지역의 고가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돼서 수선하려 봤더니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률이 적으면 이때 수선을 기피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이제 저가주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이와 같이 바뀌는 걸 침입이라고 했었습니다. 하향여가의 시작. 그때 침입이 다 나타나서 고수층의 주거지역이 저수층의 주거지역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면 침입의 결과물이 천이 또는 계승, 뒤집어서 승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반드시 침입은 계승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침입만 나타나고 계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주거분리는 도심의 직장을 두고 외곽의 주택을 두는 현상을 말한다. 얘는 직주분리죠. 그래서 X입니다. 3번 주거분리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고 정후 외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5네요. 3번이 답. 4번 경계적의 고가주택은 이제 마이너스를 쳐놓고 푸는 거예요. 고저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쳐놓고 풀면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마이너스 할인 거래지 할증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 5번 하향여가의 시작을 침입이라고 하죠. 침입은 반드시 계승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침입으로만 끝날 수도 있더라. 2번 공업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합니다. 1번 배번은 최소비용 이론에서 비읍비읍이었죠. 최소비용 이론. 이때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었어요. 수송비와 인건비, 얘는 노동비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아요. 근데 집적이익은 집적력에 따른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큰 게 좋죠. 그래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걔는 O예요. 근데 각각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얘는 X인 거죠.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2번 베버의 원료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를 비교해서 무거운 쪽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원료의 종류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역에 국한돼서 거기에서만 나는 원료, 걔를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라고 얘기했어요. 편제 원료. 그럼 얘는 수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공장까지. 그런데 보편 원료는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으니까 수송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원료 지수는 지수니까 짝대기 짝 긋고 원료가 분자였습니다. 그때 원료는 수송을 필요로 하는 국지 원료지 보편 원료가 아니었네요. 주의를 꼭 해보세요.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이 분자, 제품 중량이 분모였습니다. D는 맞는데 보편 원료가 아니라 국지 원료예요. 깨알같이 이렇게 바꾸면 헷갈립니다.
2번에 X. 3번. 중량 증가 산업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거워져요. 그럼 뭐가 무거워요? 제품이. 그러니까 얘는 시장 지향형.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면 얘는 원료의 수송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제품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시장 쪽에 가까이 위치하죠. 시장 지향형이 된다. 그래서 지금 3번이 맞네요. 4번. 원료 지수는 얼마를 기준하죠? 1, 2, 3, 1 기준. 그래서 1보다 크면, 기준보다 크면 원료 무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향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입지 중량은 기준이 2였죠. 그래서 기준인 2와 같으면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섰든지 똑같다. 자유입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앞에 부분이 틀려서 X. 그 다음 5번. 레쉬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었습니다. 레시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때 수요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수요콘에는 뭐만 있다? 수요만 있다. 그래서 높이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이었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그만큼 발생하는 운송비를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항상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수요콘의 높이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이다. 그래서 2번은 3번이에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가공기, 조순 전후 경조세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1번.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에는 당연히 면적을 곱하겠죠. 1번은 5,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을 빼고 그리고 불량부채 충당금도 빼는 거죠.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을 빼는 거예요. 근데 불량부채 충당금을 더한다고 얘기했으니까 X네요. 기타 소득은 더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지금 순을 물어봤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3번 맞네요. 4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에서 세금 빼는데 이때의 세금은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는 게 영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영업소득이었습니다. 영업소득을 통한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였죠. 그래서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게 만약에 세후 지분복귀액으로 나오면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빼는 거였죠.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세전 지분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잘 보세요. 세전은 순에서 이제 저당을 빼는데 지분복귀액은 양도시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빼는 저당은 아직 못 갚은 남의 돈 한꺼번에 갚고였죠. 미상한 저당 잔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번도 맞네요. 꼭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